네, 10번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끝났어요. 잘 본 과목도 있고 아마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못 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과목들도 몇 개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성적표 나온 것도 아니라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학부모님들한테 전달 안 한 과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요. 팩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중간고사 시험 끝났죠, 그렇죠? 근데 그 점수가 기재가 되나? 성적표에 그 점수가 생기부에 기재가 되나? 이 점수는 기재가 안 되죠. 이 점수랑 기말을 합산해야 되고 각 과목의 수행평가가 당연히 합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생기부에 기재가 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이다 보니까 그 온도가 상당히 좀 높고 체감하는 여러 가지 그 충격적 감정선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특히 이제 첫째 자녀인 경우 아니면 외동인 경우 뭐 더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05년생 딸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2005년도에 애를 낳으신 거죠? 네, 저도 그 해 같은 애를 낳았는데 인정병원에서 나셨어요? 같이 막 찜질할 뻔. 근데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저희 딸이 좀 일찍 와갖고 남편하고 이제 무언의 눈빛 교환. 어떡하냐? 애 안 됐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등급 환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지금도 무거워요. 오후가 됐는데도 지금도 막 무거운데 동병상련 내지는 여러 가지 감정을 같이 섞어서 오늘 제가 8번째 마지막 간담회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우리 중간고사가 끝났고 이제 기말고사가 바로 개강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되게 많진 않아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중간고사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중간고사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간고사 범위가 기말고사와 혹시 같아요? 겹쳐요? 전혀 아니죠.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꼴보기 싫은 중간고사 시험지를 다시 봐야만 하는 이유는요. 학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인간이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안 변해요. 그렇죠? 고쳤을 수도 없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건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중간고사 출제하셨던 선생님께서 기말고사도 같은 출제자라는 거, 이것이 팩트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수학도 통사도 통가도 각각의 출제 교사님의 뇌를 해킹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내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양반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왜 안 냈는가? 그 과목은. 이런 것들을 해킹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기말고사는 또 감정으로 약간 욱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거고요. 영어 과목의 이 분석은 담당 선생님께서 이미 자료를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출처를 찾고 몇 점짜리고 이런 것들을 물론 하면 의미가 있지만 비교적 시간 관리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자 학원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할 거고 학생들은 그 내용을 보고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 과목들은 수학 선생님 또 통과 선생님 뇌를 해킹하는 것 이거 반드시 주말을 넘기지 않고 이번 주에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당연히 기말고사 잘 보려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중간과 기말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은 물론 학원은 학사 일정이 기말고사를 대비를 해요. 수학학원도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하겠죠. 뭐 국어도 하고 중간에 또 6월 모평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학교의 학사 일정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겠지만 이 시점에 각 과목의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될 겁니다. 벌써 과제라든가 미션이 떨어진 과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때로는 수행평가로, 때로는 탐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학생들한테 과제가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학종으로 대학을 가게 될 때 교과세 특과 우리 아이의 생기부에 기재될 내용들이 점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준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1학년 끝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의 끝에 요 1학년 마무리될 때는 어떤 그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별로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뭐 디테일하거나 이런 얘기보다는 딱 필요한 얘기들만 좀 하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대성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를 진행하신 우리 김한빛 선생님 나오셔서 내신 분석을 같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성고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김한빛입니다. 학생들 어려운 영어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고, 또 어머님들께서도 자제분들이 이제 첫 학교 시험 보느라 되게 마음 졸이셨을 텐데, 오늘 또 간담회에 임하셔서 또 원장님 좋은 말씀 좀 듣고, 그리고 이제 전체 계획 같은 것들은 이제 어머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많이 좀 듣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인식에 기본해서 본인들이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많이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학생들 많이 참여해 준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좀 더 열의를 갖고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고 중간고사 영어 분석을 잠깐 진행하면, 자, 요것들은 이제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학부모님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했는데, 교과서가 이제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 2과가 들어갔었고 10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21년, 20년, 19년 3월 모의고사 3개분이 들어갔었고 총 15문항 40.6점이 배점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대성고는 이제 외부 지문을 내는데, 이번에 외부 지문은 여러 사이트에서 이제 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이 이번에 이제 변별력의 결정적 변수가 됐었고, 9문항 중에서 32.6점 배점이 됐습니다. 3점을 다 넘어가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중간고사에서 이 교과서와 이 내부 지문 21년, 20년, 19년 이 부분들은 학생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해서 쉽게 풀었을 거라고 예측하고 거의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별력은 이 외부 지문을 어떻게 시간 안에 풀었느냐, 이런 싸움이 됐었습니다. 우선 작년과 좀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단어 문제가 10문항이 나왔습니다. 10문항이 나왔는데 이 단어 문제는 뭐 거의 10초에서 2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단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들이 시간 관리하는 데 더 용이했는데, 이런 단어 문제들이 싹 빠지고 외부 지문이 이제 9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 외부 지문의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다. 특히 작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뭐 2010년, 2013년, 2016년 이런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가 나왔던 것에 반해 요번에 학생들이 그 출처를 알기 힘들었던 외부 자료 및 그 다음에 고3 모의고사 지문들도 출제가 돼서 학생들 문제 풀면서 많이 어려웠고, 우리 남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잘 연락을 안 하는데 시험 끝나고 연락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만 망했어요. 나만 틀렸습니까? 뭐 이렇게 정말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좀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가 이번에는 살짝 본문을 틀어서 냈습니다. 내용상 바뀐 건 없는데 본문의 단어를 조금씩 바꿔서 냈는데, 이걸 이제 잘 맞춘 학생들도 있고 빈칸 문제 6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 틀린 학생들이 좀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한테 좀 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 수가 좀 줄었고 어법 문제도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성고는 우선 시험이 범위가 아주 많은 학교입니다. 교과서도 2과가 지금 10문항이 나왔었고, 모의고사도 너무 안타깝지만 한 모의고사당 15개에서 16개 지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서 5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45개에서 48개를 공부하면서 15개 지문만 나오니까 매우 비효율적인데,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놨는데도 외부 지문은 어렵게 나오고 있고 배점도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의 수준에 맞는 전략을 구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점수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할지 상담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기본적으로 전체 시험 범위에 대한 지문을 수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및 모의고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이 모의고사 유형별로 푸는 방법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 설명할 때는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게 쏙쏙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외부 지문을 풀어봤기 때문에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풀이법을 알아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별 풀이법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룸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외부 지문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학생들한테 접하게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감각을, 그 다음에 경험을 넓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석 문제를 늘 과제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법도 복수 테스트를 위해서 어법 문제를 숙제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학교의 객관식 기출 문제도 학생들이 풀고 있고, 그 다음에
객관식 예상 문제도 풀고 있고, 그다음 학생마다 유형별로 약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순서나 문장 위치나 뭐 주제나 약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유형에 대한 유형별 변형 자료를 또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단어 테스트를 가장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아까 치루었던 이제 문법 과제 시험을 다시 복습에 대해서 복습 테스트를 진행시키고, 그래서 전체 지문에 대해서 단어 및 문법은 한 번씩 다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들을 여러 사이트에서 또 만들고 제가 또 직접 만들고 하면서 객관식 복습 테스트들도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은 실제로 이제 작년 기출이 고1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2013년, 2018년, 뭐 17년에서 여러 연도에 여러 해를 사용하면서 학생들한테 노출을 시켰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고1은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고1 기출은 딱 한 문제 34번이 나왔었고, 34번에 이제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좀 더 쉽게 맞췄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과 관리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학생이 있어서 질문 많이 하는 학생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매번 있던 게 아니고 시험 직전 날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래도 이 학생이 시험도 꽤 잘 본 것 같고 객관식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어법 같은 경우는 특히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서 본인이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저한테 표현하는 연습을 시키려고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계속 있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제 게임 어플을 지우고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 게임에 집중하는 순간 이제 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이제 본인이 게임 어플 지웠다는 거 확인시키려고 저한테 보내준 사진인데, 계속 뭐 1학년 학생들은 2학년 되기 전까지는 한번 이렇게 핸드폰을 제가 중간중간에 좀 검사를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이 테스트룸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이제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시험이 해당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제 표로 만드는 상황이고, 그 다음 요번에 모의내신을 제가 3회를 준비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 출제 포맷을 만든 건 3회지만 그 이전에도 벌써 이제 학교 유형으로 문제들을 많이 뿌렸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모의내신을 풀면서 어법 문제들은 거의 다 확인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변형 문제들도 이제 모의내신을 통해서 확인을 많이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머님과 이제 학생들한테 배부한 내신 분석 리포트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실제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신 분석 리포트는 오늘 온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설명하고 또 나중에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도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각각의 전담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별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분석 전략 회의를 통해서 제가 담당했던 학교에 대한 어떤 특성, 그리고 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접해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저도 이제 좀 수용을 하면서 학생들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적인 그런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인데, 중위권을 목표로 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중위권은 지금 이제 3등급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4등급이다, 5등급이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런 학생들은 우선 학교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 교과 2과 및 3회분의 모의고사 회독수를 높여야 됩니다. 회독수를 높이는 방법은 이제 수업을 잘 따라오는 것도 있지만, 과제 해결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 해결도를 높여야 되고, 본인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외부 지문에 대한 학습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정해진 범위를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 될 거고, 상위권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아마 조금 남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험 범위는 충분히 잘 소화가 되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학생들, 우리 대성고 1학년 학생들은 중3에서 고1이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3 때 당연히 고등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나 어떤 독해력, 어휘력이 있는데 아직 그런 경험이 적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를 풀 때 감에 의존해서 푸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어휘력을 키우고 해석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 문제 유형별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어휘력, 해석 능력에서 조금 더 찐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위권이건 상위권이건 대성고만의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 맞는 시험 대비 방법을 본인 스스로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학습에 적용하고, 그리고 자꾸 해석과 어휘력을 키우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건 이제 개괄적인 부분이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원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좀 있고, 어머님들도 궁금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신 분석 리포트를 잠시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내신 분석 리포트에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는, 요거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좀 이렇게 적어 놨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어머니 이거 안 받으셨나요? 아마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네, 두 부가 나왔습니다. 한 부가 있고 밑에 프린트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외부 지문인데 배점이 3점, 3점, 3.1점에서 배점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려웠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이제 학생들이 까다롭게 느낄 만한 문항들 해서 객관식 25번은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학생들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1번에서 24번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 내 지문들로 사용됐습니다. 시험 범위 내 지문들이 사용됐는데 솔직히 어느 지문이 나와도 어떤 변형 문제가 생겨도 학생들이 쉽게 풀 수가 있었던 것에 반해서 25번 같은 경우는 영어 선택지의 단어를 좀 어렵게 냈습니다. 영어 선택지 단어를 어렵게 냈기 때문에 전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어도 답을 내기가 좀 힘들었었던 경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두 번째 B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제 facilitate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는 이제 우리 고1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쉽게 답을 고르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휘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휘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객관식 27번은 이제 여러 외부 자료들 중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여서 제가 객관식 27번을 선택을 했는데, 요거는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죠. 제가 형광펜까지 좀 칠해놨는데, 이제 위에 거는 이제 요번에 27번에 나왔던 글에 대한 원문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밑에 보면 Art and Visual Perception이라는 글, 책 안에서 일부 챕터를 따와서 문제가 구성이 되었고, 밑에 이제 비교를 먼저 한번 보시면, 이게 대성고 3학년의 외부 지문 문제입니다. 밑에는 대성고 3학년 외부 지문 문제인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의 순서나 문장 위치를 찾을 때 지시어나 어떤 연결어들을 통해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대성고 3학년 문제 같은 경우는 this effect에서 this란 지시어도 주어져 있고, 중간에 however도 있어서 글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답이 들어가는 4번 뒤에 these sitting arrangements에서 또다시 지시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대성고 3학년들은 이런 외부진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죠. 근데 대성고 1학년 학생들이 풀었던 문제는 위에 원문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이제 문장이 들어갈 위치인데, 그 뒤에 어떠한 연결어도 없습니다. 연결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밑에 있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Children draw the baby in the mother's belly에서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리고 있다. 이 문장 속에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리려면 투실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걸 캐치해서 빨간색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해석 능력도 필요하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빨간색 문장 안에 있는 this restriction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하는 키워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것들은 제가 학생들한테 한 번 얘기하고 끝낼 게 아니고 요번 시험 기간 내내 강조를 할 겁니다. 내내 강조를 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 방향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줄 거고, 저도 그렇게 실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지문 공부하는 방법은 그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것처럼 회독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빈칸 추론 문제는 빈칸을 살짝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짧은 빈칸의 영어 선지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는 학생들이 좀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놨는데, 어법이 약한 학생들은
밑에 같은 여러 가지 문제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교재로 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카톡으로 질문한다거나 수업 시간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계속 질문을 좀 권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바로 2번에 이제 지시어 및 대명사를 활용해서 문장 위치나 글의 순서를 찾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 고3 거를 연습하면 학생들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고1 기출 연습을 좀 하고 나서 고2, 고3,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로 연습을 좀 시켜서 학생들이 실제 본인들의 어떤 모의고사 능력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런 연습을 좀 시키고, 그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빈칸 추론 및 요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휘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3에 있는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본인의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성고는 모의고사가 3회분이 들어가는데 고1 모의고사가 한 10년 전은 되게 쉬웠는데 최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모의고사만 해도 단어 양도 많았고 단어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3회씩 공부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고2, 고3 단어까지 공부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학생들과 상의를 하면서 분량을 잘 정해주고, 그리고 꼭 필요한 학생들한테 좀 더 강력하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학생들과 앞으로 계속 상담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학생들을 위해서 외부 지문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그게 있는데, 혹시 정말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싶은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주소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모의내신을 풀면서 다행히 학교 시험과 유사한 것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외부 지문에서 지금 변수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이주학원을 다니고 있는 대성고 1학년 학생들은 내부 지문은 다 맞추게 하겠다가 저의 또 목표고, 요번에 틀린 것도 있으면 앞으로 기말 때는 하나, 두 개 더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그리면서 외부 지문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준 학생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내신 분석 리포트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1년 계획 어떻게 세울지 잘 배워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1 수준이 아니잖아요. 외부 지문이 고2, 3, 그리고 원문 자체가 이제 책과 이런 데서 퍼오는 거지 또 기출 문제를 갖다 쓰지를 않고 계십니다. 최근에. 예년에는 이제 고3 기출이라든가 고2 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이제 써와서 문제를 변형을 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구글 북스에서 지금 원문을 가져다가 학교 선생님들께서 열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출제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선생님 말씀 표현대로 그 영어 실력,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면 2학년 정도 수준의 모의고사를 만점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어떤 가늠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기말고사도 범위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외부 지문이 무조건 나올 거고 2학년 때도 비슷합니다. 2학년 때도 외부 지문이 관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2학년 거치고 3학년 되면은 3학년 학생들도 지금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다니고 있는데 엊그저께 끝났죠? 지금? 월요일에 끝났나? 그래서 97점 이렇게 받은 권땡땡 선배 이렇게 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이제 내신 대비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질문을 선생님 요청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있으면 성적표 나올 거고 그 성적표를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하겠죠? 학생들이, 그렇죠? 지금 우리 학교의 그 과목 수와 단위 수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국수용이 지금 다다 4단이고요. 한국사 들어갔죠, 이번에. 한국사 들어갔죠? 3단위. 통사 4단위, 통과 4단입니다. 통과하고 통사가 다 이렇게 단위수가 4단위이진 않아요. 다른 학교가 3, 4인 학교도 있고 3, 3인 학교도 있는데 우리 학교는 그냥 딱 4, 4.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이 1, 그리고 보검이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험을 봤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일단은 1학기와 2학기의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대성 지원해서 갔지? 지원했지? 그쵸? 대성고 지원한 거 맞아요? 아니요? 모르는 척하고 잘못 들어왔냐? 대성고등학교 지원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대성고 지원할 때 이렇게 아이 뭐 가지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던진 분은 거의 없지 않나요?
마음을 좀 다잡아 먹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충암 갈까? 그냥 명지 갈까? 아니면 뭐 숭실 충암 갈까? 아니면 대성 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에잇! 대성 보내자! 한번 큰 물에서 조금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셨을 텐데 일단 대성답게 대성이 대성하는 거죠. 평균 점수가 다 높아요. 지금 이 범위를 학부모님들께서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큰 자녀가 다른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으시다면 영어과 하나만 보더라도 범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 2배까지는 아닌데 한 1.7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범위 자체가 거의 2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이 이렇게 다 모든 학교들이 나오냐면 안 나와요. 충암하고 숭실은 외부 지문 안 나와요. 그냥 내부 지문에서만 출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학교들보다는 내신이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은 높아요. 이런 학교죠, 우리 학교가. 그리고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 8.4, 14.7, 9.2가 뭐냐면 표준 편차입니다. 평균 점수를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로 퍼져 있는 이 폭, 이걸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표준 편차가 굉장히 적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충암고등학교, 숭실고등학교 비교해보면 모두가 다 2자리고 20점대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아이가 오늘 상암고등학교 성적표 갖고 왔는데 표준 편차 다 20점대입니다. 그러니까 10점대 내지는 1점대가 아예 없어요. 모든 과목들이. 근데 우리 학교는 지금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국어가 8.4예요. 그리고 수학은 14.7이고 영어는 9점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진짜 겁나 빡세다 소리예요 지금. 그쵸? 자, 그런데 이것이 2학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2학기 되면은 평균 점수 어때요? 올라가는 과목도 있어. 수학은 또 난리 났죠. 자, 그리고 거의 다 비슷해요. 수학 빼고는. 그리고 표준 편차가 어떠냐면 표준 편차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요. 예를 들어 동명여고, 충암고, 숭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학기가 되니까 표준 편차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2학기 되니까 애들이 약간 놀고 그냥 놓는 애들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나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는 예일여고도 마찬가지인데 표준 편차 거의 동일합니다. 평균 점수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거나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복기가 조금 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표를 딱 아이들이 갖고 오시면 학부모님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게 일단 과목, 그리고 그 각 과목의 단위수, 그리고 원점수 몇 점 받았는지 우리 아들내미가, 자, 그리고 과목의 평균은 어떤지, 표준 편차, 성취도, 석차 등급들을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확인을 하셔서 기말고사 때 목표를 같이 잡아주세요. 기말 때 잘 보면 그 합산된 점수가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 안 했고 우리 애가 지금 대성고등학교에 1학년 딱 들어가서 첫 시험 봤는데 대성고등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서 어느 유형에 속하냐면은 이 2가지의 지표 중에서는 아래에 해당이 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같은 신도중학교 출신, 같은 구산중학교 동창 출신 아이가 충암고를 다니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중학교는 같이 나왔는데 우리 아들은 대성 갔고 그 집 아들은 충암 갔어요. 그래서 걔 이번에 시험 잘 봤어? 물어보니까 아이고 영어는 그렇고 수학도 괜찮아. 좀 그래? 더 봐야지 뭐. 근데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엄마가 웃고 있어.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약간 똥싼 과목도 있고 이러면은. 근데 그 진실을 좀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가 그냥 딱 충암고예요. 레알 데이터고 충암고에서 국수형은 다 4단입니다. 밑에 고등학교는 우리 대성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학교도 4단이에요. 단위수 똑같아요. 근데 저 충암고 이 옆집 아들내미는 국수형이 88점, 90점, 92점을 받았어요. 충암고 내신에서. 그런데 이 학교 국수형의 평균 점수를 봤더니 70.7, 수학이 56.2가 평균이에요. 보통 이래요. 보통 진짜 이렇습니다. 상암고도 오늘 봤더니 평균 점수가 수학이 56.2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영어가 67.9 이렇게 되고요. 괄호 안에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표준 편차인데 대성고랑 분위기 단전 다르죠. 다 20점대, 17점대 이렇게 포진이 되고 있으니까 못하는 놈들이 겁나게 많고 잘하는 애도 물론 있고 이 폭이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얘기죠. 이 학교에서 저렇게 원점수를 받은 저 집 아들내미는 등급을 따져봤더니 211 찍어서 합산했더니 1.33을 찍은 거예요.
약간 맥주 사야 되는 분위기. 이 엄마가 1.33이면 막 약간 펌프가 되는 거죠. 1.33 찍었대. 다음번에 더 해가지고 이거 의치안이 보내야 될까봐 약간 이런 분위기 약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분명히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가 대성을 선택하는 바람에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 학교 시험의 결이 다르고 애들의 구성원의 이 어떤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점수 상관없이 2, 3, 2등급 받아서 우리 집 아들내미는 2.33 나왔어요. 그러면 2.33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인서울은 가능한데 스카이는 못 가죠. 그쵸? 쟤는 뭐 의치한 얘기하고 앉았는데 우리 애는 스카이는 못 가는 점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2.33이니까 전학 가야겠구나.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 학생과 우리 집 아들내미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형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우리가 좀 보고 가야죠. 근데 제일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성고에 다니다가 내신이 좀 안 나오니까 전학 간대. 어디로 가시게요? 그랬더니 중앙고. 뭐죠? 중앙고를 왜 전학 간대.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대부. 거길 왜 가요? 아니 대성고를 그만두고 이대부고를 왜 가고 중앙고를 왜 가요? 중앙고를 그만두고 대성고 오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비슷비슷하잖아요. 차라리 진짜로 무슨 충암고나 다른 고등학교로 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같은 지역구에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교복도 사고 막 별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겠지만 도대체 기준이 없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는 대입 전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명료한 대답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 자, 어떤 전형의 차이가 있나요? 충암고에서 1.33이 나온 애는 죄송합니다만 거의 이 점수 갖고 스카이 가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이 학교의 특징 때문인데 이 친구는 일단 내신에 유리한 점을 딱 잡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교과 전형. 얘는 그런 전략을 세우려고 저 고등학교에 지원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내미 뭔가요? 우리 아들내미도 대상에서 1.33이면은 얘기가 달라지지만 비슷한 수준인데 2.33이면은 당연히 우리 대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했다는 얘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더불어 정시도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쵸? 길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그 옆집 아들내미라든가 뭐 중학교 같은 출신의 뭐 이런 어떤 모임들 여기서 약간 팩트와 관계없는 그런 어떤 감정적 교류를 조금 삼가하실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점수 기재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신 성적만 갖고 대학 못 가잖아요. 그쵸? 우리 대성에서의 유리한 거는 일단은 생기부. 완전 유리하고 와, 이 내신 분석 자료에서도 보신 것처럼 우리 학교는 영어가 서술형이 1도 없어요. 그쵸? 서술형이 1도 없어요. 왜죠? 모의고사에 서술형이 없으니까. 우리 학교는 모의고사와 수능을 모태로 해서 내신을 내는 학교예요. 그것도 플러스 한 학년 정도를 약간 알파로 두고 1학년이니까 1학년 거만 검사시키는 게 아니라 플러스 2학년 걸 살짝 넣잖아요. 잠깐 훈련시키고 그걸로 애들을 가는 자료 해갖고 4% 11%를 끊고 이게 대성고의 가장 중요한 어떤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만 간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기부가 조금 갖춰져 있을 확률이 높고 두 번째는 애들이 내신 공부만 했는데도 모의고사가 얼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모의고사 성적표를 우리가 좀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엄마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어? 잘했어. 안 갖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쵸? 3월 모평은 범위가 중등가정에 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보세요. 그 성적표. 이번 내신하고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등급이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의고사는 다 1, 1인데 수학에서 갑자기 5가 나왔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굉장히 비례해서 나옵니다. 어찌됐건. 자, 그리고 돌아오는 6월에 9월에 11월에 이렇게 해서 모평을 계속해서 보게 될 건데 그 성적표를 보실 때 일단은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섹션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국수형과 한국사 이렇게 시험을 딱 보게 되면 우리 아이의 원점수가 나오죠. 100점 만점의 원점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 90, 90, 90, 90을 찍었다고 해도 똑같은 90이 아니잖아요. 수학에서 90 받으면 겁나 잘한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금 난이도가 낮은 과목에서 90 받은 거는 뭐 그냥 그런 거고, 그래서 등급이 다르고 표준 점수가 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뭘 보셔야 되냐면 반드시 100분위를 보셔야 돼요. 전국 100분위.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만약에 국어에서 90점을 받았으면 전국 100분위가 아마 90% 정도까지가 나왔을 거예요. 93% 정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에서 우리 아이가 받은 점수가 전국에서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등급만 보시는 거는 조금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6월, 9월, 11월의 추이를 한번 보세요. 100분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특히 여기서 전 과목을 다 잘 보면 좋지만 지금 처음부터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내신도 해야지, 토요 동아리도 해야지, 그리고 중간 끝나니까 또 바로 기말하라 그러지, 수행평가라든가 탐구보고서 쓰라 그러는데 어떻게 모의고사를 다 잘 보겠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에 집중해 주세요. 100분위가 높은 과목을 2개 내지 3개를 계속해서 픽업을 하시는 거예요. 학부모님들께서. 자,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이 시험은 우리가 전국 보잖아요. 뭐 각각에는 하나고 애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시험을 본 거고, 저기 지방에 있는 전주 상산고 애들, 민사고 애들, 용인 외대국어 애들, 과학고 애들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몇십만 명의 애들이 다 본 건데, 신기하게도 대성고등학교에서의 우리 애의 그 과목에 등수가 나와요. 석차가. 그리고 전교 석차도 나옵니다. 대성고 안에서의 석차도 나오고 전국의 100분위도 나온다는 거. 그러나 의미 있는 숫자는 전국 100분위의 숫자를 보시면 되죠. 자,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각각의 과목들 중에서 알 수 없는 쬐끄만한 번호들이 막 있어요. 3, 1, 10, 38, 35 막 번호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번호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그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문항의 번호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엄청 많이 틀렸는데 그 중에서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의 번호가 찍혀 있죠. 이거는 생각보다 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는 전체가 45문항이고요.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고 18번부터 45번까지는 독해죠. 이번 모의고사 이제 내신에 들어가서 다 아실 거고, 저한테 21번 무슨 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인지. 함축음이요. 33번은요. 빈칸 추론이요. 38번은요. 순서요. 이렇게 제가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번호마다 지정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딱 성적표 봤더니 정오표 OX, OX 이렇게 딱 봤는데 OX, OX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1번부터 17번까지 틀렸다고? 그러면은 얘는 약간 영어가 좀 부진한 애구나. 30에서 40번, 그러니까 18번에서 30번 중간에 틀렸다고? 주제 제목과 실용문과 그리고 목적과 분위기 신경에서 틀렸다고? 기본 단어가 안 돼 있구나. 단어가 너무 약하구나. 안 틀릴 때서 왜 틀렸대? 남들 다 맞는 데서? 이렇게 이제 지정 부분에 대한 어떤 유형의 분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타 과목들도 그 유형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죠. 문학이면 문학, 비문학이면 비문학, 뭐 문법이면 문법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이렇게 틀린 과목들의 문항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가능하시면 데이터 분석해서 보내고 계시는 학원이나 박연희 선생님한테 이거를 같이 상담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저는 좀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제 학교가 있잖아요. 다 선생님들마다 이제 학교들이 있으신데, 오늘 되게 이제 이 간담회가 7시에 시작이고 제가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인데, 며칠 전부터 한 학생이 저한테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어머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학생이 저한테 직접 카톡을 보내서, 선생님 저 중간고사 이렇게 봐서 몇 점인데 저 왜 틀렸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하고 싶어요. 멋있죠?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엄마 아빠가 다르겠다 얘는. 농담 아니고. 왜 갈수록 좀 그런 게 보이지 않으세요? 애가 괜히 저러지 않아. 괜히 저럴 리가 없어. 쟤는 좀 특이해. 엄마 아빠 같지 않고. 그런 애는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르죠. 그러니까 반성했어요, 저도. 그래서 얘가 와서, 그래서 이제 어제 수업 시간에 리뷰한 것도 했지 이때, 근데 또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너무 멋있다. 너 진짜 너무 멋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고, 한 40분 동안 틀린 문제들을 같이 포스트잇 찍어가면서 왜 틀린 것 같아?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소수고 거의 다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지금 여기서 18년째 학원하고 있는데, 뭐 대치동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목동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직을 해서 저희 학원에 근무를 하시면
하나같이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너무 착해요, 원장님. 학부모님들도 너무 좋으세요. 근데 그 말이 저희가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해자스러우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수강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상담하고 그리고 컴플레인의 차원이 아니라 뭐가 틀렸고 뭐가 부족한데 이거를 같이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같이 보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침해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자질이 부족한 거죠. 그 학원이나 강사가. 그래서 이걸 약간 이용하실 필요가 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지금 수학을 너무 못 봐가지고 그날 이제 그 지금 다니는 수학 선생님한테 전화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못 봤어요. 뭐 이렇게 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랬더니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 막 이러시길래 죄송할 건 없어요 선생님. 보낸 지도 얼마 안 됐는걸요. 다만 기말고사 때는 물론 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지금 대답하진 말아주세요. 지금 대답하면 뭐 좋은 대답이 나오나요? 분석도 안 하고 시험지도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고민 좀 하시고, 그런데 선생님께서 모르시는 저희 아이의 성향이 이런 면들이 좀 있으니 이것들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기말 때 같이 대비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번이 아니라 매번마다 하시면 참 좋죠. 그러니까 솔직히 막 얼굴 붉히고 컴플레인하면 서로 좋을 게 없어요. 근데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 보자는 거고, 어느 학원도 완벽한 커리큘럼이나 철저한 관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드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상담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전 과목을 다 잘 볼 수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학종으로 가더라도 우수한 대학들은 최저 등급을 가져오라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국수형, 한국사 모든 사탕 같은 과목을 다 잘 볼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내미의 모의고사에 이 꿀조합의 과목들이 뭔지를 딱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국어랑 수학을 합치면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가네? 아니야, 얘는 국어랑 영어랑 탐구를 합쳐야 꿀조합이야. 이제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런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계산 안 해도. 국어 플러스 수학은 몇 퍼센트, 국어 수학 플러스 탐구는 몇 퍼센트, 이게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합들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 지금 끝났죠? 근데 성적표 그거 반쪽짜리잖아요. 그쵸? 그 성적표는 등급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몇 명 중에 몇 등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기말 볼 거고 2학기 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거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이제 등급 계산을 계속 부지런히 4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월 모평, 6월 모평, 9월 모평, 11월 모평 이 4번의 시험지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4번만 저걸 하시면 돼요. 크게 보면 2번만 하셔도 되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연말에 한 50만 원 버시는 거예요. 왜냐면 입시 컨설턴트라고 하는 곳들이 보통 뭘 하는 거냐면 애들 생김도 안 나와 있는데 모의고사 마지막 본고 성적표랑 지금까지 1학년 때 내신 점수 갖고 와서 컨설팅 해줘서 얘 등급이 어떻고 어디를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50만 원 달래요. 그거를 그렇게 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엄마가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아빠가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약발이 먹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2가지 성적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 아이들이 치르고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중간고사 볼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조금 받았어? 그래도 막 중간에 울진 않잖아. 여자들은 중간에 울어가지고 진짜 막 울지 마! 지웅이 울 때야? 울지도 마! 눈물 뚝 붙여? 약해 빠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다그치면서 이제 수업도 하고 했는데,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고1들하고 대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애들이 참 아직 어리다. 내공이 참 부족하구나. 일단 무슨 과목을 공부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한국사를 범위가 이렇게 잡혔잖아요. 그럼 그거를 한 번 봐갖고 시험 보는 게 말이 되냐? 최소 5회독, 6회독, 10회독을 봐야 되는데 1회독을 하는데 내가 몇 분이 걸리는지 자기가 몰라. 이게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이전에 여러분이 한번 자가 진단해 보세요. 모든 과목의 시험 범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파악을 하고 계셨어요? 모든 과목의 시험 범위. 통사의 시험 범위, 통과의 시험 범위, 한국사의 시험 범위, 프린트 이거랑 저거랑 일과에서 이거는 빠지고 이거는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특히 남학생들이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시험장에 가 있는 아이들도 은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게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습관이 조금 돼야 되는데 두 가지 시험을 잘 볼 때는 일단은 제한 시간 안에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거 풀 때 자꾸 계산 실수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실력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글씨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글씨가 이제 8로 보이는지 5로 보이는지 그러면은 나도 안 보이는데 시험장에서 걔가 봤을까 그걸 이런 생각도 들고 플래너 그리고 회차를 거듭하는 이제 회독수 반복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여러분 지금 뭐 결국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다이어트 하는 방법, 뭐 영어 잘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메커니즘은 이미 유튜브에 넘치고 흘러 넘치게 다 오픈이 돼 있죠.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리고 했던 사람은 이게 공부 총량의 법칙이 있고 단계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단계에 탁 올라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희망 드리고도 뭔가 착착착 진행되는 그 어떤 단계의 아이들이 좀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지만 일단 계획을 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수학 같은 거 풀 때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펜을 딱 들었으면 펜이 자동적으로 사사사사삭 넘어갈 수 있게 막힘이 없게끔 이제 이 과정을 정말 5회독, 6회독을 하는 그런 어떤 저력이 있는가. 여기서 이제 방해되는 요인들이 만약에 게임이다, 웹툰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제어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하죠, 제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지인 자녀들 중에는 이제 대성고 출신 엄마들이 좀 계세요. 대성고 자사고였을 때 이제 가서 뭐 이제 대학 간 애들도 있고 뭐 이런데 그 아들내미들하고 이제 그 3년 동안 정말 고군분투를 해서 대부분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지고 대부분 관계가 사실 공부만 하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아들내미인데 그놈의 공부 때문에 관계가 참 안 좋아지는데 이게 정말 법칙 같은 건데요. 애랑 관계가 안 좋은 집 치고 애가 성적이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계속 비난을 하는 거죠, 엄마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하고, 핸드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하고, 뭐 두드러 패기도 하고, 피방에 가 있는 걸 잡아오기도 하고, 별수를 다 썼는데 안 고쳐진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전 지인이니까 저한테 이제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듣다가 이제 어쩌라고, 네 아들이잖아. 네 아들을 자꾸 밖에 나와갖고 자꾸 비난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 학원 가서도 네 아들을 그렇게 욕하면 누가 좋아하냐? 너는 지금 도와달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들인데 네가 안 감싸면 누가 좋아하냐? 문제하고 뭐 계속 문제라고 막 이러고 그래서 좀 이해는 가지만 아들들이 그렇다고 듣지는 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과정들이 좀 있을 건데 조금 편히 되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시기고 부담을 많이 좀 느끼고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성적 얘기 잠깐 그만두고요. 이제 입시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빠르고 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데이터는요. 충암고등학교가 올해 대학교 1학년을 입학시킨 입시 실적을 홈페이지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게시한 홍보 문구였어요. 이거 글씨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저희가 손댄 거 하나도 아니고요. 있는 거 그대로 바뀌어왔거든요. 자, 이번에 대학교 1학년 말이죠. 딱 봤더니 이과생들의 이제 실적이에요. 의예과도 2명이 나갔어요. 부산대 의예과 한 친구는 이제 저희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점이 갖고 갔네. 그래서 2.3등급이 건대 기계항공학과 이 정도 가거든요. 저희 학생들 중에도 있고 조교한 녀석 중에서도 2.3등급이 건대 기계항공학과 갔어요. 이렇게 가는 걸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3.3등급인데 건대 환경공학과를 간 거예요. 같은 학교인데 같은 대학을 내신이 거의 앞에 숫자가 1등급이나 차이가 나는데 얘도 붙고 얘도 붙고 같은 건대 공대를 붙은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런 발표들을 보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색깔로 충암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른 건데 이 학생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겠죠. 그쵸? 얘는 당연히 뭐 교과로 가든 종합으로 가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확실히 종합으로 갔을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앞자리가 3을 찍으면요. 그것도 충암고인데 인서울을 못 가요, 원래. 교과에서 얘가 뭐 엄청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충암고가 뭐 대성도 아니고 생기부가 무슨 날개 놓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충암고, 숨기부 다 아는데 어떻게 간 걸까?
굉장히 조금 신박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입결들이 사부작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내지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면서 되게 신박한 상황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거를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21학번이고요. 우리 아들들이 대학 가면, 너 대학 가면 우리 몇 학번인지 혹시 아세요? 2사학번? 2사학번이죠, 그쵸? 30년 차이. 2사학번. 여러분들 2사학번이네요. 자, 2사학번들이 대학 갈 때는 이 21학번 형님들은 이미 군대 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니네랑 마주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저 형들이 군대 갔을 때 니네가 2사학번 새내기 연애하고, 막걸리 먹고, 축제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그때 이제 대학 갈 때 우리가 입시가 바뀌죠.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논술 전형이 없어져요. 지금 현재 고3, 고2 논술 전형이 있어요. 막배를 탔다고 볼 수도 있고 작년 실적 중에 예일여고 애들은 논술로 겁나게 좋은 학교를 많이 갔어요. 생각보다. 깜짝 놀랐잖아요. 내신 버려서 막 정시로 돌린다더니 논술로 해갖고 막 2대도 가고 성대도 가고 막 간 거예요. 지금 내신이 막 3등급 이러던 애들이. 그래서 목동 PGA 논술학원에 대문짝만하게 광고하고 있는 애들이 은평구 예일여고 애들이 지금 5명이 붙었어. 거기서 2대랑 막 성대를. 그렇게 주변에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이미 끝났다. 우리 아들들 2사학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고2 정도 애들까지 끝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적성고사도 폐지가 되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증가를 합니다. 요거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약대가 대입 전형에 추가가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생활교육부의 일부 항목들이 축소가 되거나 미기재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생 수가 감소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근데 장난 아니게 감소돼요. 저 이거 진짜 보고서 너무 놀랐잖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2005년도에 애 낳으실 때 그 해 애 낳는 여자들이 적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나라에? 저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계획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와, 보통 이제 만약에 내일이 수능이다. 그러면 이제 각종 방송사 8시 뉴스에서 앵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치르는 전국의 55만 수험생들이 같은 날 시험을 치르는 대학 수학 능력 평가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55만 명. 55만 명은 약간 그 상징적 의미의 숫자였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55만 명은 웬걸? 53만 명, 48만 명, 42만 명, 42만 명, 41만 명에서 우리 아들내미들이 대학 치르게 될 때는 39만 명. 이것도 맥시멈 잡은 거예요. 왜냐면 재수생을 아주 넉넉하게 12만 명이나 집어넣었거든요. 재수생이 당연히 줄죠. 보니까 통합수능을 보게 되는 이런 해면서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어가니까 당연히 재수생은 줄어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12만 명을 써서 39만 명의 입시를 치르게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의 2사학번의 실태예요.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충암고등학교 실적을 봤더니 3.3등급은 건대의 엄간선신 꿈도 못 꾸는 등급입니다. 그런데 합격을 했죠. 그것도 공대를요. 그것도 같은 학교 고등학교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지금 우리 대성고등학교 전체 1학년 정원은 2학년 정원하고 같은가요? 적은가요? 적죠. 당연히 적습니다. 이런 현상.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있는 현상이에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의 한 학년 선배 2학년들이 1등급의 숫자가 만약에 14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의 1등급 숫자는 14명이 아니겠네요? 10명이나 11명 정도일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나머지 3명은 2등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전학년에 비해서 굉장히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신의 등급제라는 건 상대평가잖아요. 인원수 전체를 봤을 때 4%, 11%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기재된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게 전국적이잖아요.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일도 그러고 하나고도 그러고 전국구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각 대학은 인원을 축소했나요? 아니죠. 작년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대거 미달 사태. 지방대들은 뭐 거점대학교 이제 다 망했어요, 진짜로. 경기권까지 다 올라오고 있고 모집 정원을 충당 못한 퍼센테이지가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냥 서울 시내 15개 대학만
서울시내 인서울대학만 지금 모집이 충원이 되는 거지 수도권 벗어나면서 이제 전문대도 그러고 거의 다 미달 사태가 벌어져서 작년에 대학 떨어지는 애들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하면 4년제 대학을 간다라는 게 너무 쉬워진 상태가 된 거죠. 인서울만 아니라면. 이런 상태입니다. 대학 가기가 좀 쉬워졌고 인원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각 대학에서 모집을 했더니만 합격한 애들을 추합을 돌려서 마지막 합격생까지 받았더니 작년엔 우리 학교 합격 입결 컷이 2.3등급인데 올해는 3.3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애가 성적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면 각 대학에서 입결을 발표를 안 했어요. 작년에. 원래 시원하게 그 입결을 최고 점수 몇 점이고 문 닫고 들어온 애가 몇 등급이고 평균 등급이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는 몇 등급이 붙었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거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사부작 4월 말에 고대가 이제서야 발표를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제가 아마 대성고등학교 그 배정 발표 나고 나서 학교별 간담회를 했을 때 2.4등급이라는 등급에 주의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2.4가 돼야 인서울을 간다. 15개 대학을 간다. 그 말씀이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 성적은 조금 더 밑으로 숫자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소리가 아니라 너가 죽어라고 했는데 작년 같으면 2.3이었는데 올해는 3.3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손뚜껑 보고 놀라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다고 했는데 3점 몇 등급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위치한 약수대학을 갈 거면 당연히 1.3 안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서영고, 서성안이, 중경, 외시가 딱 15개 대학이잖아요. 15개 대학을 붙는다는 것은 내신의 지표로 가늠을 하면 1.9등급 안에 무조건 들어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학교가 1.9에서 털린 게 아니라 2.3까지 떨어지고 있는 게 작년의 입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대나 숭실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대랑 만약에 숭실대를 우리 아들이 붙으면 안 보내실 거예요? 재수시키실 거예요? 재수를 시켜도 일단은 등록은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등록하고 다니다 지가 반수한다 그러면 하라 그러고 우리 동네 정서예요 이게. 일단은 잘하려고 무슨 재수야 또. 지가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국민대랑 숭실대가 인서울의 끝은 아니죠. 인서울의 끝에는 다른 대학이 더 있죠. 국민대 정도면 굉장히 우수한 대학이고 저희 큰애가 입시를 치를 때 명지고에서 국민대 합격 것은 명지고 내신의 2.3등급이었어요. 2.4는 떨어지더라고요. 요게 학종에서의 어떤 컷이었는데 국민대 숭실대가 2.3에서 2.6, 3.1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숭실고등학교 이번에 졸업한 학생 중에는 내신이 3.8등급인데 숭실대 공대를 붙었어요. 이게 그 대학이 후져진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지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 성적표 받아오시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른 기준이 하나 더 생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배들 또 이렇게 옆집에 좋은 대학 보낸 그 집 엄마들의 얘기가 우리 아들내미들의 내신의 숫자와 동일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첫 시험 끝났지만 여러분들은 학종으로 원서 쓰실 거예요. 대성 그러려고 갔잖아요. 교과로 뭐 추천받으려고 가신 경우는 사실은 대성을 그럴 거면 왜 가셨지? 이제 물론 대성에서도 추천 전형 받아서 가겠죠. 근데 대부분은 종합으로 가거나 정시 생각을 아마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종합으로 가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대학에서 보는 건 뭔가요? 교과는 인간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산기가 돌려서 너 합격이야, 너 불합격이야 이렇게 하는 거. 너 선택 과목 뭐해서 안 봐요. 점수만 보는 거죠. 그래서 띠디디디딕 하면 얘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바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전형이 교과 전형인데 종합은 그게 아니죠. 야, 너 우리 전자공학과 오기 위해, 너 환경공학과 오기 위해 너 고딩 때 뭐 했어? 너 토요 동아리 때 뭐 했어? 너 2학년 선택 과목 뭐 했어? 그거에서 거기서 무슨 탐구 보고서 썼어?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딱 전공 적합성 이걸 보는 건데 전공 적합성을 생기고 수십 장에 걸쳐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당연히 처음은 바로 2학년 때 선택하는 선택 과목이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걔 중에 이렇게 약간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선택 과목을 해야 내신 따기가 좋다더라. 엄마가 얘기했는데 대성고 그 집도 아들내미 이제 졸업시켰는데
2학년 때 선택 과목은 그 과목이 내신 따기가 좋고 애들의 쪽수가 많다더라 이제 막 이래서 막 이렇게 우리가 얕은 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거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공통 과목을 다 시험 보고 공부하고 뭐 이제 수업 듣고 있죠. 고민할 게 없는데 잠시 뒤에 1학기 때 이거 선택하라고 이제 공문이 내려와요. 대성고등학교에서. 자 그러면 2학년 때 선택하는 대부분의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도 있고요. 우리 대성고등학교만의 특이한 점인데 진로 선택 과목이 몇 과목이 떠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타 학교에서는 2학년 때 안 해요. 보통 3학년 때 많이 하는데 유일하게 예일여고와 대성고는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럼 선택 과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일반 선택은 똑같아요. 상대평가예요. 4%, 11%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어때요? 빡세게 공부해야 돼요. 빡세게. 그래서 우리 학교에 우리 아이가 가려고 하는 전공과 연루되어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이 뭐가 열렸는지를 확인하셔서 픽을 하고 그거를 되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진짜 엉덩이 붙여서 목숨 걸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는 되게 중요하죠. 전공적 활성에서 저는 근사한 주제에 탐구 보고서를 썼습니다. 또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내신이 몇 등급인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부는 막 5등급, 6등급 하는데 탐구 보고서는 막 뻥쳐가지고 막 엄청나게 잘하고 그거를 보는 건 우선순위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들은 공부를 빡세게 하셔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세트도 챙기시는 거고요. 진로 선택은 주로 일반적인 학교들은 3학년 때 선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학교는 2학년 때 몇 과목이 들어와 있어요. 그건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A, B, C, D, E 이렇게 5등급으로 이제 기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9개였던 등급을 5개로 뭉치는 거니까 보통 학교에서 절대평가라서 A등급을 몇 퍼센트를 주냐면 33% 정도를 줘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았잖아요. 뭐 단대부고나 숙명여고에서 재학생의 80%를 다 A등급을 줘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 작작해라 진짜 적당히 해라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타를 받게 됐는데 그 학교들은 어쩌라고 우리 애들 이거 비 맞게 해갖고 내가 대학 입시에 불리하게 할 일 있냐 이러면서 이제 막 밀고 나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33% 애들한테 A등급 정도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일반 선택 과목일 때 그리고 공통 과목일 때는 4%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그리고 2등급이 11%잖아요.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 33% 정도를 A등급을 준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한 1, 2, 3등급까지 다 A등급 준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A등급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별로 안 중요하다. 그거는 그냥 발가락으로 풀어도 된다. 전날만 공부하면 된다. 이러는데 웃기는 소리고요. 무조건 A 받으셔야 돼요. 아니 33%까지 A등급 주겠다는데 그거를 갖다가 굳이 B등급을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에서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정말 스카이나 서성함이 이런 대학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의 옆에 평균 점수 표준 편차, 우리 아이의 원점수 기재표입니다. 대학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걸 다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시에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중에 숭실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뭐 대성고등학교에서도 이과 최상위권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지금 뭐가 고민이냐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자기가 A를 받았어요. A를 받았는데 원점수가 옆에 기재가 되잖아요. 서울대 지금 받을 건데 그런데 그 원점수가 최상위는 또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발목 잡을까봐 약간 걱정이 된다. 왜냐면 경쟁 배틀 붙을 애들이 보통 얘기들이 아니니까 이것까지 걱정을 한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공통 과목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빡세게 공부하세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얕은 수 쓰면 안 돼요. 내가 전공을 컴공을 갈 건데 생물을 왜 선택해? 컴공을 갈 거면 물리를 선택을 해야지. 생물 받으면은 내신 따기 좋고 그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1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그래도 안 돼요. 그런 수를 쓰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전공에 따른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성적 기재 그 환산 점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성고와 예일여고만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진로 선택 과목들을 2학년 때 선택을 해요. 물투, 화투, 과학과제 연구가 2학년 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단위수가 있고요. 자 이런 과목들 진로 선택이니까 실제로 등급은 5등급제지만
어찌됐건 뭐 일반 선택 과목만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신기한 게 조금만 열심히 해도 A등급을 받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놔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좀 다른 학교와 다른 점들이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과를 잠깐 손들어 보세요. 문과. 우리 자녀가 내가 문과다. 이렇게 없다고요? 모두가 이과세요? 예체능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과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성고는 유리한 학교예요. 그런데 내신은 비교적 조금 불리할까? 근데 뭐 우리가 뭐 하나고도 아니고 뭐 또 분리까지 그냥 4사고도 아닌데 이제는 인원 좀 적고 뭐 좀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남녀공학도 아니고 서술형도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가 불리해요. 어찌됐건 생기부는 유리해요. 그쵸? 유리한 카드를 사용하셔야죠. 유리한데 나는 안 쓰겠다 이제 이러시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생기부에서 전공적 합성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학에서는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첫 단추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얘네들이 지금 4단위씩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통합사회의 목차가 물론 학교마다 출판사는 조금씩 교과서가 다르지만 목차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시장경제와 금융, 자연환경과 인간, 이렇게 인권 이런 것들을 통합사회에서 제너럴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런 걸 공부하다가 불현듯 선생님께서 탐구보고서 써와. 언제까지야? 기준은 이거야. 주제는 요거 중에 정해.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릴 겁니다. 그 탐구보고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과학은 지금 보시면은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라는 목차를 통해서 애들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탐구서 보고서 쓰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시작이에요. 일단 이과라고 되게 다들 확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과도 다 똑같은 이과가 아니잖아요. 생명공학인지 컴공인지 아니면 그냥 순수과학인지 건축인지 뭔가를 정하셨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 3학년, 2학년, 1학년이 해야 될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나더 무슨 교회 활동, 막 먹진 무슨 교수 아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은평구에 있는 대성고등학교에 2021학년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들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교과 과목을 배우다가 이런 목차들을 통해서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바로 탐구보고서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제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통사여도 되고 통과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문이과 통합과학이기 통합 시대이기 때문에 이과라고 해서 무슨 통합과학에서 꼭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통사라고 하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라는 전체 주제가 있고 여기서 환경으로 주제를 잡을 수도 있고요. 경제로 잡을 수도 있고 에너지로 잡을 수도 있고 신소재로 잡을 수도 있고 지구, 불평등, 생활공간, 법률로 문이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끌어나가서 자기만의 주제를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해도 그렇고 뭐 자율동아리를 해도 그렇고 문과, 이과 합쳐갖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뽑아내서 탐구보고서를 쓰라고요. 그렇죠? 근데 탐구보고서 쓸 때 저것만 갖고 쓰면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도 색깔이 없잖아요. 자, 여기서 약간의 양념이 좀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창은요. 이주화 어학원의 네이버 고등부 카페예요. 홈페이지가 있어요. 저희가 블로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창들이 있는데 일단은 홈페이지에 연동이 돼 있으니까 네이버 고등부 카페로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승인을 받으시면 승인은 닉네임 말고 실명을 누구누구 대성고 1학년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재원생인 걸 확인을 하면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저런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목이 고등부 카페 주제 탐구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주제를 정하라 그러면 되게 막연하다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그거를 골라주시기도 조금 쉽진 않죠. 특히 이제 이과 과목의 어떤 선택 과목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2021년도에 사회적 이슈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색깔이 좀 나오겠죠? 예를 들어 일본 원전 오염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이런 거 들어가면 좋죠. 환경과 에너지, 신소재 관련해서. 자, 그리고
진화론의 아버지 잊혀진 흙수저 천재 뭐 이런 기사들을 보고서 저희가 모티베이션에서 아까 통사랑 통과의 어떤 목차하고 연루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약간 암호처럼 뭐 선일여고 2, 선정고 2, 선일여고 2, 뭐 명지고 2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좀 써 있는데요. 학생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여러분 선배들도 이주와 어학원에서 이제 저런 작업들을 한 학생들이 있어요. 다 하지 않아요. 뭐냐면 생기부를 제출을 하면 생기부를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서 보니까 야 1학년 때 너가 통사 통과해서 이런 탐구 보고서를 썼네. 잘 잡았네. 그런데 2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색깔이 진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3 1학기 때 한 방에 하나 딱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밋밋하게 갔다가 물론 밋밋하게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고 밋밋하게 하면 성적권에 비해서 되게 아쉽게 가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메이드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그 메이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탐구 보고서, 동아리 활동, 진로에 적합한 어떤 그 전공에 적합한 활동들을 했던 그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걸 진하게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기부 상담을 했던 애들하고는 이제 1시간짜리 상담을 통해서 너한테 2학년 동아리 주제를 얘기해 줄게. 친구 누구누구랑 맡아갖고 같이. 이거 생기부는 경쟁이 아니야. 노니까 상관없어. 같이 해서 나눠 먹고 나눠 먹고 나눠 먹고. 내신은 경쟁이지만 생기부는 경쟁이 아니다. 같이 하는 거다. 이러면 여자애들은 죽어도 같이 하네요. 싫은데요? 혼자 할 건데요? 없는데? 남자애들은 같이 해요. 대성고 같이 하고 충암고 같이 하고 해요. 딱 친구 데리고 와서 좀 모질한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되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그렇게 상담했던 애들의 일종의 암호인 거예요. 당일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를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5002번짜리 이제 주제가 여기 올라 있잖아요. 간담회 만든 그 일정으로부터 지난 7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료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겁나게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스코어로. 예일여고 2학년의 한 여학생이에요. 직원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걔 때문에 직원들이 겁나 깨지고 있어요. 야, 이세훈이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 한 달 내내 30번 들어오고 300번 들어오는데 직원들은 들어오질 않는다고 이것들 아주 그냥 막 이러면서 이제 좀 깨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걔가 왜 들어올까요? 자기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있으니까. 뭐 그런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기회는 열려 있고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기부에 일부 항목들이 미기재되거나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 가정 설정을 좀 해볼게요. 이제 우리 없어지고 뭐가 안 생기고 미기재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논란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기부도 걷고 같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별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람도 MBTI 검사에 그런 특징이 있듯이 예를 들어 뭐가 안 들어가고 이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안 들어간대 라고 생각하는 아이와 엄마와 학교가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들어간대 라고 하니까 그러면 불법은 아닌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님과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는 대성은 후자 쪽에 속해요. 당연히. 그 생기부의 기재사항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생기부 학종의 역사가 그래도 좀 10여 년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뭐가 없어지고 바뀌고 했던 건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항상 바뀔 때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했던 학교가 지역에서는 아무튼 대성하고 예일입니다. 근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걸 철석같이 믿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학교들이 또 나머지 아더스 학교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자율동아리 폐지됐죠. 그쵸? 그래서 자율동아리 안 하실 거예요? 자율동아리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자율동아리라는 말만 안 쓰면 되는 거지? 그쵸? 자율동아리 활동이 동아리 활동에는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 자율동아리라는 말이 들어가진 않겠죠. 그러나 자율활동, 진로활동, 종합의견에 당연히 활동을 하면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전공적합성을 가장 잘 발현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사실은 뭐 아까 얘기했던 탐구보고서도 참 좋지만 결국에는 자율동아리가 제일 찐이죠. 왜냐하면 상설동아리보다 자유롭게 주제를 잡을 수 있고 구성원들을 자유롭게 모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만약에 세팅이 안 돼 있다고 그러시면
2학년이나 3학년 1학기 때쯤은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해서 아이들끼리 그 주제 잡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 활동도 지금 현행 생기부에는 독서 활동 란이 딱 정확하게 있어서요. 과목당 보통 2권, 그리고 저자 이렇게 써서 내는 항목이 고스란히 기재가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가려는 데가 학원이 아니라 대학인데 공부하려는 데잖아요. 거기가 취업하려는 데가 아니라. 대학에서 책 읽는 걸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고 갑자기 금기로 이렇게 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독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학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독서가 당연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 항목이 없어지는 거지. 독서를 통해서 예를 들어 아까 일본의 원전 오염수에 대한 유출을 알아봤다. 그래서 그걸 주제를 잡아서 통사랑 이렇게 엮어갖고 쓰려고 봤더니 내 머릿속에 있는 뇌피셜로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조사를 해보고 더 심도되는 자료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관련된 독서를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좀 있으면 끝나. 그리고 수상 경력은 지금까지 생기부에서 몇 번 항목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10번까지가 지금 현행은 있어요. 1번, 2번, 3번은 그냥 출결, 인적사항 이제 이런 거고 바로 4번이 수상 경력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있단 말이에요. 수상 경력이. 왜 4번일까? 수상 경력이 왜 뒤에 있지 않고 하필 4번에 열려 있을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출결이 뭐가 중요해요? 다 뭐 출결 똑같지. 그렇죠? 뭐 인적사항 뭐 어떡할 건데요? 집 어디 살면 뭐 더 붙여줄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상을 보면 얘가 도대체 이 학교에서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 어떤 활동에 참여해서 그거를 실적까지 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첫 바라는 거죠. 그것만 봐도 사실 얘가 어떤 아이인지가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거 얘기 드리니까 지난번 간담회에서 우리 학부모님이 얘기하시는데 수상 그거 그래도 나가라고 했는데 자꾸 떨어진다. 상을 못 받는다. 그런데도 나가라고 하는 게 맞냐? 공부하는데 차라리 시간을 들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 졸지 말자! 졸지 말자. 지금은 졸지 말자. 속 터지지. 그 특징이 있어. 자기가 앉았다고 계속 잡았더니 분명히 자놓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수상 경력은 근데 제가 그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요? 왜냐면 수상 실적이 한 학기에 하나씩 기재가 되는 현행이라면 없으면 약간 마이너스인데 그게 없으니까 탔는지 안 탔는지 티가 안 나. 근데 그 과정에 나가면서 얘가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 말하게 되면 영어 스크립트가 있을 거고 뭐 어찌됐건 무슨 탐구 대회면은 탐구했던 그 과정이 있을 건데 그거를 각 과목 선생님한테 갖다 낼 수도 있고 안 써주면 담임 선생님한테 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대성은 그런 걸 다 수용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안 갖고 와서 문제지 갖고 왔는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엄청난 기회다. 차라리 못 타가지고 0으로 돼 있는 것보다 헐배 낫다. 그래서 계속 참여를 좀 하시십사 말씀드렸고 봉사는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서 피상적으로 어떤 게 안 들어갔다 미기재다 이제 없어졌다 그런 거 안 됐대 라고 얘기하시지만은 그거를 그대로 순진하게 믿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기재가 들어갈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옆에 하나고 있잖아요. 하나고 그 친구 아들이나 딸 중에 하나고 간 애들 있나요? 있죠? 뭐 건너 있죠? 하나고 간 애들이 정시로 대학 가려고 거기 가진 않았어요. 그쵸? 걔네 수능 공부 안 해요. AP 공부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재학생 중에 서영고를 간 애들은 정시로 간 애는 한 명도 없어요. 하나고는 다 수시로 갔죠. 생기부 때문에. 그러면 하나고를 가서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그 엄마들이 이게 미기재가 되고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스란히 그렇구나 이제 필요 없어 이럴 것 같진 않죠.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들어가는 그 메커니즘의 획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어내거나 그냥 단순한 어떤 상식적인 선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입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과라고 하시니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요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 아들의 전공 적합성의 시작, 씨앗은 1학년 때 배우는 통과나 통사 과목에서 시작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2021년도에 한 이슈와 연동이 되면 더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가정을 할게요. 컴공과를 가고 싶어요. 고대 컴공과 정도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컴공과.
그래서 1학년 때 우리 아들은 통합과학 공부를 하다가 목차에서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를 딱 잡아서 탐구 보고서를 쓰기로 결정했어요. 대성고등학교 통합과학 선생님께서 과제를 내주셨거든요. 주제를 좀 잡아서 이렇게 쓰라고. 자,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다 보니 스마트 시티는 보통 일반적 도시하고는 좀 다르게 IoT 환경에서 운영이 되죠. 통신, 그리고 작동 방법,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료를 자연스럽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운영되는 방식이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로봇을 이용한 가장 빠른 물건 옮기기를 구현해보는 작업까지 관심 있게 돼요. 그래서 얘가 2학년 때 물리와 화학과 확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하다 보니까. 그게 생기부에 아다리가 딱딱딱 맞는 거예요. 선이 연결이 되듯이. 그래서 얘가 물리랑 화학이랑 확통을 고2의 일반 선택 과목에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엉뚱쓰리게 갑자기 생물을 하진 않아요, 얘가. 내신 따기 좋다고. 그래서 2학년 때 이런 과목도 다 탐구 보고서가 주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동아리도 있을 거고. 그래서 빠른 동작을 위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탐구하고 수열, 확률, 미적분, 기하의 단계적 연결성을 파악하고 로봇가 빨리 배달도 가야 되고 또 이제 알람 신호 나오면 막 출동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로봇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해보다 보니 기하, 미적분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이 기하와 미적이 선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런 수순을 거쳐서 고대 컴공과에 지원하려는 이런 시나리오가 설정이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는 동아리도 들어가고 셀특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지만 일단 통사 통과에서 시작하는 게 맞으세요. 그리고 2021년도 이슈하고 연동이 되고 지역하고도 연결이 되면 참 좋겠고요. 근데 지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통사 통과에서 전공하고 연루있는 스마트 시티나 어떤 도시의 주제를 잡고 탐구보고서 써라. 그리고 2학년 때 관련되어 있는 선택 과목 하시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1학년이라서 사실 생기부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학년이 되면 결이 좀 다르죠. 얘기가 좀 통해요. 티키타카. 근데 지금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 복잡만 하니까 일단 내신 잘 따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서 중간 기말 합산된 성적이 나왔을 때 그때 일단은 전체 간담회 말고요. 의치한이 수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소수정예만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의치한이 수 가고 싶고 생명공학 가고 싶고 굉장히 그런 학생들이 많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것을 가겠다며 한 방향으로 가는 거는 별로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기말 성적표에 성적이 나왔을 때 예일, 대성, 숭실, 충암 모든 고등학교에 이과 성향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조금 더 딥한 그 간담회를 진행을 할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1학년 간담회는 1학기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예, 개별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입구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좋겠고요. 김한빛 강사님은 저희 학원에서 작년에 계속 이제 어느 학교 맡고 싶으세요? 어느 학교 맡고 싶습니까? 꼭 대성을 꼭 맡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고 지금 대성을 굉장히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시고요. 선생님께서 원래 또 외고 나오셨고 스카이 나오시고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하셨던 분이고 대형 학원에서도 계속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 실력 있고 또 되게 꼼꼼하고 아이를 아끼면서 재미있게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 따라서 선생님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말고사는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재미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